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Today I'm gonna talk a bit in English first and then gonna go back to Korean. Is it okay? Yeah. So, what's the topic today? First of all, I have to admit my reading and listening comprehensions in English are way better than my speaking ability. The reason why it happened, I've been thinking about why it happened because I think it's same as you. I believe that those who have learned English in Korea have very similar difficulties. You didn't have any chance to speak with others. And I didn't have that much chance to. So the biggest challenge to be good at English is number one, setting the environment to keep using them. So how are we gonna make it? How are we gonna create that environment by yourself and by myself? So I'm gonna talk about that later. The next one is, I 200% believe your ability to speak is very relative to your emotion. Specifically saying the state of your emotion. What does that mean is, you might feel like sometimes your English is good, but sometimes it's not. Why it happens? Because it depends on your mood and emotion. If you have to give a lecture or give a presentation, give a speeches, that makes you feel nervous because if you feel judged from others, that makes you feel scary. Am I right? So how are we gonna tackle this problem? 자, 여기서부터는 한국어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영어로 얘기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는 먼저 환경 세팅이에요. 환경 세팅.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가 여러분들의 영어의 실력을 굉장히 좌지우지한다.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여러분들의 영어가 향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두 가지를 뽑았는데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뭔지를 좀 정확히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하고 싶은데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영어로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영어를 어느 정도 취미생활로, 아니면 그냥 내가 해외여행 나갈 때마다 그냥 여행 영어 정도를 원하시는 건지, 이 두 갈래는 정말 그 영어의 격차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여행을 나갈 때마다 여행 영어 정도의 수준을 원하신다면 몇 개월만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초보자라 하더라도. 그런데 정말 영어를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준 정도로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내가 한국어를 쓰는 것처럼 영어를 평생 쓰겠다고 생각을 하고 영어를 접근하셔야 돼요. 매일같이 밥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몸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식단 조절과 운동을 병행해야 돼요. 적어도 어느 정도. 물론 풀리는 날도 있겠지만 평생을 가지고 가야 할 숙제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고 싶다면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과제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밥 먹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뭐 해외 나가서 연수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닌 상황에서 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환경을 세팅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01 글 1 챌린지도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의 24시간 안에 그러한 시간을 넣는 행위예요. 그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제가 뭐 학생들을 정말 많이 가르쳤지만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특히나 1대1 코칭을 할 때는 아예 스케줄을 짜드려요. 왜냐면 그분을 좀 파악해야, 그분을 파악하고 나서 그 사람의 어떤 관심사나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나 하고 있는 공부라던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1대1 코칭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너무 불특정 다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혹은 공부를 하면서 이 영어를 병행할 수 있는 시간은 딱 요 정도지 않을까 싶어요. 최소한은 30분이고요. 하루. 최대한은 2시간. 이 정도로 생각해서 저는 30분 혹은 1시간, 2시간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처럼 그냥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모든 컨텐츠를 그냥 영어로 유튜브에서 보는 사람들이야 그걸 신경 쓰지 않고, 시간을 신경 쓰지 않고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만약에 이런 영어에 노출된 연습을 전혀 해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앱을 쓰든 어떤 학원을 다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을 바꾸셔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30분, 1시간, 2시간을 의무적으로 시간을 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저는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스피킹을 잘하기 위해서는 인풋을 정말로 많이 해야 돼요. 그냥 pronunciation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많은 인풋, 정말 massive input이라고 하거든요. 대량의 인풋을 내 머릿속에 넣었기 때문에 이게 입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스피킹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정말로 많은 양의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영어를 내 머릿속에 넣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데 너무 어려운 본인과 너무 차가 큰 레벨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컨텐츠를 많이 보면서 스스로를 좌절시키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물론 여러분들 각자 필드가 굉장히 예를 들어 심지어 석박사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 스피킹이 그 정도가 안 나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listening, reading, comprehension이 그 정도로 따라가지 못한다면 거기에 맞는 수준의 영상을 보실 게 아니라 그냥 일상 회화 용어 수준의 그런 컨텐츠를 먼저 소비하셔야 돼요. BBC, CNN부터 접근해버리면 월스트리트 저널부터 접근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스피킹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전문 분야가 계셔서 그 분야의 단어들은 빠삭하게 알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 쪽 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그쪽 분야의 단어를 이미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피킹을 하려면 일상회화에 많이 노출돼야 된다. 저는 유튜브만큼 정말로 유튜브만큼 좋은 교과서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어떤 시대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인터넷 프렌즈를 사귈 수 있는, 온라인 프렌즈를 사귈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쵸? 여러분, 환경 설정은 일단 의식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하루 30분, 1시간, 2시간. 여기서 뭘 하나요?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영상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 영상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케줄을 짜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분, 1시간, 2시간 텀으로 조만간 이제 새해가 오잖아요. 신년을 맞이해서 플랜을 한 번 더 짜드리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마인드와 관련된 얘기 해드렸는데요. 이모션, 감정과 관련된 거죠.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요 선생님, 저는 그 기복이 심하대요. 영어의 기복이 정말 심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저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이게 정말 해외에 나가 살아서 매일같이 영어로 부대끼지 않는 한 그 영어의 기복이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세팅을 해야 한다고. 그런 environment 세팅을 안 해두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전혀 쓸 일이 없고 그거를 하지 않다 보면 계속해서 무뎌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인 인풋과 지속적인 아웃풋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내는 것밖에 없어요. 영어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상당히 기준이 높은 편인데 우리가 이렇게 저처럼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쉬운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퍼블릭 스피킹, 그러니까 대중 스피치가 굉장히 쉬운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원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국어를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하물며 영어로 내가 스피치를 해야 한다 혹은 lecture, giving a lecture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건 고차원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은 그런 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가까운 친구랑 대화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사랑 대화를 해야 한다 라고 한다면 나의 영어의 그 레벨이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감정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anxiety, 불안 지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영어 능력이 굉장히 천차만별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하다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은 뭐라고요? 이건 다시 첫 번째로 돌아서 가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너무 뻔하지만 그때 뻔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계속
잊어버리시잖아요. 망각하잖아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서 다시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모티베이션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0일 글 1 챌린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나의 글과 하나의 영상 혹은 두 개의 영상을 보는 걸 습관화 해보세요. 그게 정확하게 안 들린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 안에서 내가 캐치할 수 있는 게 10%, 30%, 50% 늘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잡으려고 하고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면 어떤 언어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언어를 좋아하고 배우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확하게 이 문장을 해석하지 못하는 걸 스트레스 받아 하는데, 그러한 성향을 버리셔야 언어가 좀 쉽게 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번 영상도 또 도움된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 영어 이제 새해도 오잖아요, 여러분. 놓지 말고 계속 같이 해보도록 해요.